30대의 빛, 30대의 희망, 야나부입니다. 오늘은 모비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정도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박한 사람이 맞습니다. 모비코인은 오태민 작가가 만든 코인입니다. 오태민 작가는 오테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출연도 하고 여러 비트코인 책도 출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가,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라는 채널에서 모비코인을 보게 됐는데 이 모비코인의 목적으로 두 개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하겠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로스트 코인, 긴 시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코인들, 그 홀더들을 찾아내겠다. 이런 두 가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모비코인의 특징으로는 이 모비코인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고 그래서 자체 메인넷을 운영 중이고 지갑 앱, 모바일 지갑 앱도 있습니다. 모바일 지갑 앱도 없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모바일 지갑 앱이 있고 그 다음에 P2P 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로 거래소가 없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오테버스에서 정한 미션, 예를 들어 우리 다 같이 등산합시다. 어디로 모이세요? 이 책을 어떤 책을 구매를 하면은 이 코인, 모비코인을 줍니다. 그래서 오테버스에서 정한 미션을 수행하면은 코인이 담긴 지갑, 그 지갑의 프라이빗 키, 그 프라이빗 키가 적혀 있는 종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리스크는 현재까진 굉장히 중앙화된 프로젝트입니다. 총 토큰 개수의 60% 이상 재단이 갖고 있고, 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오테버스에서 정한 미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코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NFT와 비슷하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따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코인을 사고 팔 때 개인 간 거래로 해야 되고, 팔 때도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비코인의 목적 두 가지, 화폐 현상 재현하고 이 로스트 코인을 찾겠다, 이거 장기 홀더를 찾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목적 첫 번째가 화폐 현상의 재현인데요. 비트코인처럼 팔지 않았는데도 이 모빅이 가치를 갖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테버스에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한테 코인을 주게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모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미션 수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라는 영상에서 봤는데 이제 호주에서 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 행사를 오면은 모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모빅을 얻기 위해서 호주를 가겠죠. 근데 호주를 간다는 게 비행기값도 있고 뭐 숙소값도 있고 밥값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써서 자기 노력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태민 작가한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분명 이 모빅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주로 비행기 타고 모빅 얻으려고 온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모빅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 돈을 써서 얻었겠죠. 그래서 이 오태민 작가가 하는 말이 나는 비트코인처럼 이 모빅을 팔지 않았다. 근데 이 모빅을 얻는 사람들도 공짜로 얻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빅은 가치를 갖게 된다. 미션을 통해서 얻은 모빅들이 있는데 분명 그 모빅들은 비용을 들여서 얻어진 코인이고 모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든 비용 이하로 팔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를 들어서 책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설악산을 간다. 이 정도는 사실 비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비용이 10,000원, 20,000원 수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수준에서 얻은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에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 이걸 뭐 이 정도 됐네 그러는데 만약에 호주 간 사람은 사실 모빅이 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안 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모빅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자기 심리적으로는 이 비용 이하는 굳이 팔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 알고란 채널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모비코인의 두 번째 목표는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를 찾아내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뉴스 하나 찾아봤는데 비트코인 개인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하루에 1,500개씩 비트코인이 없어지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게 오랫동안 트랜잭션이 없는 비트코인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장기 홀더가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이 잃어버린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모비코인을 통해서 이 모비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거를 구분해내겠다, 찾아내겠다, 고래사냥하겠다 그런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오태민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말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걸 설명을 하는데 사실 디테일하게는 저도 모르지만 뭐 컨셉은 이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했기 때문에 이 장기 홀더들이 뭔가 트랜잭션을 일으키면은 이 모빅을 클레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빅이 예를 들어 10년 후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개. 그러면은 이 장기 홀더들은 이 모빅을 클레임해 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냥 공짜로 클레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꽁돈이니까 이 모빅을 클레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트랜잭션이 뭐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비트코인 홀더 장기 홀더다 이런 식으로 이 비트코인 장기 홀더를 찾아내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찾아내겠다는 뭐 취지가 이 모빅 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신박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으로는 지금 총 개수가 1,000만 개라고 하고 아마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랑 똑같을 테니까 하드포크 했을 테니까 뭐 그렇고요. 그 중에서 이제 500만 개, 600만 개는 유통 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00만 개는 공개된 지갑에 나눠져 있고 이거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은행 금고에다가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주소를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 공지 없이 트랜잭션이 생겼다, 뭔가 전송이 생겼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긴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렇게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모빅 익스플로러에서 봤을 때는 현재 1900만 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해시넷이 잘못된 건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얘네가 1400만 개를 이렇게 봉인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체크를 하면은 있으니까 이게 뭐 트랜잭션이 발생하든 뭐가 전송이 되면은 이거 왜 그런 건지 여기서 뭐 해명을 해야겠죠. 아무튼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00만 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전에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이제 모빅을 얻는 방법은 개인 간의 거래로 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빅 재단이겠죠. 모빅 재단에서 주최하는 미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으로 지금까지 등산이랑 책 사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제가 모빅을 알게 된 게 이번 9월 달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알게 된 후로는 따로 이런 뭐 미션, 이벤트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 간 거래밖에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 이런 방식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화 보면은 너브라는 영화 있거든요. 이게 약간 아프리카 TV 같은 건데 구독자들이 주는 미션을 하면은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자극적인 포스터로 되어 있는데 가장 미친놈이 모든 걸 갖는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빅이 미션을 하면 모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미션 시스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상상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이제 오테버스 재단에 너무나 이제 의존적이다. 이 아까 전에 1,400만 개 있죠. 그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제 믿어야 되고 추후에 이 모빅
코인 기여 기업들한테 판매가 아니고 증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 기준도 재단이 주도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모빅이 이제 이벤트, 미션 이런 거 줄 텐데, 그거를 모빅이 정하는 걸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너무나 이제 의존적이다, 재단 의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판매하지 않은 이제 증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량이 풀리겠죠? 그러면 코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사실상 무료로 받은 코인들이기도 하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한 1400만 개인가 그거를 그 금고에다가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물량으로 이 증정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얘를 뭐 깊게 막 공부한 건 아니고 찾아보진 않은 거라서 그냥 인터넷에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랑 그 알고란 영상 그 정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그래요. 이 모빙 미션이라고 하는 거, 이 모빙 미션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미션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미션으로 유통될 이 모빅은 어떤 거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고민입니다. 어쩌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리스크가, 이게 거래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파트 거래처럼 NFT 거래처럼 판매자 구매자가 직접적으로 둘이서 이제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팔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서로 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아래 가격에서 살 거야 그러면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단점이면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재단 측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P2P 거래일 테니까요. 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만 개 팔고 싶다. 뭐 100만 개를 거래소에서 아래로 쫙 팔겠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인다. 재단 측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말해보자면은, 최종 결론. 모빅은 하나의 밈코인에 가깝다. 샘 알트먼도 홍채 인식해가지고 월드코인 주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 하나의 밈코인에 가깝다. 근데 밈코인인데 나름 이제 목적이 재밌다. 목적이 화폐 현상 재현. 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나? 보고 있고, 비트코인 그 장기 홀더들 누군지 알아내겠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살아있는 앤지 아니면은 코인 지갑 잃어버린 건지 잃어버린 주소인지 그걸 알아내겠다. 그 다음에 미션 줄 테니까 미션 하면은 코인 주겠다. 요 컨셉 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개인적인 생각, 제2의 비트코인, 한국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어렵다. 재단이 60-70%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점이었지? 비슷한 점, 비트코인처럼 안 팔았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드포크했다 그런 거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크게 다른 거는 이제 재단이 60-70%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화된 의사결정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어렵다. 민코인에 가깝다. 하지만 재밌는 민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월드코인은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모빅이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활발하더라고요. 뭘 보고 느꼈냐면은, 이제 거래소가 없지만 카톡 P2P 거래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빅의 앱 같은 거 만들면은 소수지만 활발한 사용자층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빅 코인 재단 지갑 추적기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단 지갑들 공개돼 있잖아요. 거기서 코인이 트랜잭션이 됐나 안 됐나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막 알람도 날려. 이거 팔았다 안 팔았다, 이거 오늘도 안전합니다. 그런 거 하고 거기다가 광고 붙여요. 그러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뭐 사실 제가
제가 이제 P2P 비트코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톡에서 거래하는 거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활발한데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뭐 누가 뭐 이 아이디어 보고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말하고 그러는 거는 항상 뭐 아이디어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실천하는 사람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이 잘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한번 제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코인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스테픈, 가츠, 클레이튼 한 뭐 세 가지가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스테프는 걸으면은 걷거나 뛰거나 그러면은 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재단이 코인을 관리합니다. 가츠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 코인을 줍니다. 그리고 재단이 코인을 관리하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정해진 회사만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개를 욕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름 중앙화된 서비스고 나름 중앙화된 서비스여도 서비스 잘 운영하고 수익 모델 괜찮으면은 코인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뭐 갓전체인드나 스태픈 보면은 스태픈도 뭐 몇만 명이야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쓰는 서비스를 결국 뭐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론 가격이나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고 저도 손해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렇고 뭐 가츠 언체인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네가 게임을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게임에서 버는 돈 가지고 이 가츠를 소각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재단에서 코인을 관리한다고 쳐도 뭐 나름 괜찮은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또한 이쯤에 넣어봤는데 바이낸스도 약간 탈중앙은 아니라고 뭐 볼 수 있겠죠.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거래소라는 약간 리더가 있고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바이낸스 그 거래소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바이낸스를 소각하잖아요. 바이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것도 또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트랜잭션 나오는 것들 그 수수료들 다 소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쳤을 때 나름 이제 탈중앙에서는 멀어졌지만 확실한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면서 이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그러면은 뭐 나름 괜찮은 코인이 되는 겁니다. 뭐 이더리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더리움은 점점 이제 탈중앙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리더의 역할 무시하지 못하고 이더리움 위에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개발자들이 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서비스 만들고 채굴기 만들고 지갑 만들고 ATM기 만들고 웹페이지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여기 이거 수단에다가 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그래도 탈중앙이었는데 여기에서 점점 이 서비스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모빅으로 보면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모빅은 이 아직 재단하고 의존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재단하고 의존성이 크다고 해서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그냥 재단 의존성이 굉장히 크다도 나름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코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뭐 적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봤는데 사실 코인을 평가하는 거가 제가 코인을 평가할 그런 입장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평가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냐 그런 것도 맞고 그냥 그나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